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세 가지 변수가 또 등장을 했는데 바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첫 번째 변수는 어제 공개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외신 인터뷰 내용입니다. 신문 함께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새로운 걸 많이 도입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AI 그래픽, AI 신문 많이 도입했는데, 자, 조선일보 보시죠. 지지율 10% 넘은 한덕수, 출마 묻자 노 코멘트, 노 코멘트, not yet, 아직까지 결정한 것 없다. 그리고 한 차례 더 물었더니 답하지 않겠다, 노 코멘트. 노 코멘트라고 얘기한 부분이 사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뭔가 답을 하기 힘들 때, 뭐 긍정도 부정도 하기 힘들 때 노 코멘트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실 노 코멘트란 얘기는 부정보다는 최병 의원님 긍정에 가까울 때 노 코멘트를 보통 쓰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질문을 하는 사람이 본인이 약간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노코멘트를 긍정으로 해석하고, 네. 그다음에 본인이 부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부정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출마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거를 이건 출마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야라고 얘기하고, 반대의 사람은 반대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약간 중립적으로 보면 저거는 지난 8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질문을 받고서는 고민 중이라고 답변을 했죠. 그 고민 중보다는 조금 더 나간 것 아닌가. 저게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 내용을 보면 네. 처음에 질문했을 때는 난 yet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직 결심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네. 했거든요. 근데 질문을 계속하니까 노코멘트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그 질문 자체를 받지 않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어느 쪽이다 얘기를 할 수는 아직 단정은 좀 못할 것 같고, 네. 다만 8일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질문보다는 정말 조금 더 나아간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더 이게 진전되긴 어차피 했다. 조금 나아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결심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 8일 통화,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지금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때랑 조금 기류가 달라졌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어제 공개된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내용이고, 이건 지금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트럼프가 직접 물었다. 근데 대선에 나갈 것인가? 여러 요구와 상황에 있어서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라는 부분에서 어제 파이낸스 타임즈에 나왔던 not yet, 아직까지 결정한 것 없다, no comment,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이 부분이 지금 최병희 의원께서는 조금 진전된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자룡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저렇게 대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는 확인됐다. 그게 네.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게 그 국민들에게 여론조사에 지금 계속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어떤 신호는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 네. 이후에 이제 여론조사의 추이를 아마 계속 보고 결정을 하시려는 의도는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근데 이제 관문이 높죠. 사실 그 중에 뭐 하나만 안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바늘구멍 같은 거를 다 통과해가지고 출마를 선언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랬기 때문에 예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나 뭐 고건총리나 황교안 총리나 그 당시에는 다 출마를 하지 않았던 것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저는 출마를 하려면은 필요한 정치 행보는 이미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정교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어제 외신과의 뉴스 그 인터뷰도 그런 것들이 다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게 타격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애둘러 가지고 지금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는 애둘러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행보에 대한 정당성 부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거에 대해서 공격하는 게 뭐 대선을 관리해야 될 심판이 나오는 게 말이 되냐 하지만, 사실 뭐 민주당도 이제는 선관위를 안 믿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거 관리는 선관위가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도 현직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잖아요. 왜 관리 안 하고 또 출마하세요? 이런 거 없잖아요. 어디나 다 그래요. 우리는 단임제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건데, 헌법상으로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선관위를 이제 아예 제외해 놓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뭐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민주당이 이제 의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선출된 권력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 것 같으면 공무원까지 다 선출하면 좋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중요한 직책을 선출을 하고 그 사람이 임명, 지명을 해가지고 채우게끔 하는 게 헌법 시스템이고 그 대통령제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을 봐도 심지어 단 한 번도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던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닉슨 대통령이 하야했잖아요. 그때 부통령이 뽑힌 사람이 개인 비리 때문에 하야를 하고 그냥 지명된 사람이 제럴드 포드가 지명돼서 부통령이 됐다가 다시 또 그냥 대통령직을 인수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됐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갖고 있다. 헌법 시스템이 이걸 예정한 거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아까 헌법을 얘기하면서 다 일단 정치적으로 반박은 해놨다. 그러니까 출마를 위해서 자신에게 리스크로 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상 대선 행보, 정치 행보라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관문이 높다. 마지막에 정말 하나만 아니라도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되고 국민의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와라 나와라 이렇게 언급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